안녕하세요. 종편떼찌 시즌2 6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의 김원경 사무처장입니다. 어떡해요. 오늘 저 혼자 하게 됐습니다. 어쩌다 보니 저희가 이 녹음을 어제 했어야 되는데요. 어제 저희가 너무 바빴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12월 15일이요. 민원연의 33주년 창립기념일입니다. 저희가 그날 매번 여러 가지 행사를 하는데요. 그 행사를 준비하기 위해서 저희가 너무나 바빠서 어제 녹음을 못했어요. 그런데 또 오늘따라 하필 이봉활동가께서 휴가를 쓰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안 할까도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안 하기에는 너무 아쉽다 싶어서 제가 간단하게나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게다가 요즘 저희가 종편 모니터링이 그렇게 특별하게 시사 프로그램에서 지적될 만한 것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템도 사실 굉장히 고민했거든요. 그런데 그 배나은 활동가가 하고 있는 종편 보도 쪽에서는 여전히 문제점이 많아서요. 보도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내용은 주제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사실은 미디어 탈국기에서 이미 턴 내용이고요. 한 가지는 오늘 새롭게 찾아낸 것이거든요. 그런데 미디어 탈국기에서 턴 그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고 또 영상 버전이다 보니까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말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먼저 그 농협에서 고기 자판기를 만들었대요. 그런데 이 고기 자판기를 만들었다는 내용을 방송사들이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으로 연이어서 보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것이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뭐가 의심되냐? 농협에서 무엇인가? 협찬 또는 광고를 줌으로 해서 이런 보도가 나온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것은 거의 보도가 아니고 광고 아니냐라는 생각에서 관련된 보도들을 쭉 묶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한우와 국내산 돼지고기를 파는 자동 판매기가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무인 판매이기 때문에 한우를 파는 자동 판매기가 등장했습니다. 갈수록 수입산 쇠고기 한우 자판기입니다.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새로운 유형의 자판기가 채우고 있습니다. 생고기도 나오고 샐러드도 나오고 심지어 자판기 무인 판매이기 때문에 가격이 착해진 게 최대의 장점이라는데요. 농협이 처음 선보인 일명 축산물 자판기입니다. 한우 등심부터 한돈 앞다리살, 생고기와 양념고기까지 300g 단위로 소포장된 국내산 축산물 10가지 제품을 판매합니다. 가장 큰 장점은 역시 가격입니다. 우리 축산업계에서 내놓은 건데요. 20%는 싸게 살 수 있다고 합니다. 한우 자판기입니다. 원하는 상품을 고르고 이곳에 이력 확인란을 누르면 소가 자란 지역과 이렇게 등급을 확인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결제를 하면 이렇게 진공 포장된 상태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저렴한 가격이 장점입니다. 이 가운데 농축수산물에 한해 선물 상한액을 10만 원으로 올리려던 방안이 지난달 한 차례 무산됐습니다. 건물 안에 설치된 자동 판매기. 버튼을 누르자 한우 등심이 나옵니다. 일명 자판기 한우입니다. 핵심은 가격입니다. 점포 운영비와 인건비를 절감해 한우 가격을 40% 가까이 낮췄습니다. 대신 그 자리를 새로운 유형의 자판기가 채우고 있습니다. 생고기도 나오고 샐러드도 나오고. 마트 갈 시간도 없이 바쁜 현대인에게는 언제든 살 수 있는 육류 자판기가 딱입니다. 시중보다 20% 싼 가격에 한우 등심부터 양념고기까지 메뉴도 다양합니다. 소고기 가격에 대한 국제 가격의 경쟁력이 아마 아주 좋아져서 소비자들에게 많은 혜택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 관련된 소식은요. MBC 그리고 채널A, KBS, MBN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누가 더 나쁜가 이야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거의 비슷비슷한 내용들을 쭉 보도를 했는데요. 특히 채널A 는 기자가 직접 자판기를 이용해서 시연하면서 홍보를 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특히 이것은 도저히 보도라고 보기 어렵네? 라는 생각이 드는 그냥 하나 처음부터 끝까지가 전부 다 너무나 그 알찬 홍보성 내용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생각할 거예요. 왜 이렇게 그 고기 자판기라는 게
보도에서 이렇게 화제가 될 만큼 중요한 내용인가? 도대체 이게 뭐지?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방송심의 규정에는 제46조 광고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46조 2에는 방송 광고와의 구별도 있고요. 그리고 46조 3에는 안내 고지 자막이라는 규정도 있고 47조에는 간접 광고라는 규정도 있습니다. 이런 조항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에서 광고 효과를 내는 것에 대해서 제약이 되어 있고요. 특히 절대로 광고 효과를 내면 안 되는 것이 보도 시사 프로그램입니다. 보도 시사에서 돈을 받고 무엇인가를 보도한다면 당연히 그 어떤 회사에 대해서 부정적인 보도라는 게 원래 그렇잖아요. 뭔가를 감시하고 비판하는데 여기에 돈이 개입돼서 뭔가 홍보가 들어간다면 그것은 정말 그냥 광고로 보여주는 것보다 몇천 배의 효과가 나는 거거든요. 보도에서, 뉴스에서 농협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는 농협의 어떤 제품을 홍보하는 그런 보도를 해줬어요. 근데 이거는 광고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시청자가 보기에는 와, 농협이 정말 대단한 일을 했구나. 농협이 정말 좋은 내용이구나. 좋은 일을 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엄청난 효과를 줄 수 있는 것이 보도 시사 프로그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어기고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농협의 그 고기 자판기 관련 보도는 지금 명백하게 제가 증거를 말할 수는 없지만 뭔가 이상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다면 이 뭔가 이상하다라는 저의 느낌이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입증된 적이 있느냐 궁금하시잖아요.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사실 오늘 이 방송을 했는데요. 주제를 택했는데요. 뭐냐면은 저희가 민원연이 2015년에 정말 열심히 했던 활동이 있습니다. MBN 미디어랩 영업일지 관련된 보고서를 저희가 낸 적이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그때 당시에 2015년 초에 MBN이라는 그 회사에는 MBN에 들어가는 모든 광고를 대행해주는 MBN 미디어랩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 대행사거든요. 근데 MBN 미디어랩의 영업 한 팀의 그 영업 일지가 우연히 공개된 거예요. 구글에. 실수였어요. 그것을 보고 어떤 언론사가 공개해버렸어요. 그 분석해서. 그걸 보고 해외에 있는 언론사였거든요. 근데 그걸 저희가 그 기사를 봤어요. 해외에 있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어떤 언론사의 보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것을 그쪽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거 전문을 달라. MBN 미디어랩 영업일지 전문을 좀 달라. 왜냐하면 거기서 보도가 된 다음에 바로 그것이 삭제돼 버려가지고 전혀 구할 수 없었거든요. 저희가 그 전문을 받아냈습니다. 그때 이제 받아냈더니만은 그 안에 매일매일 영업을 하면서 쓴 한 달간의 영업일지였거든요. 근데 그 안에 뭐 누구를 만나고 영업일지니까 영업사원들이 막 메모를 한 게 적혀 있었거든요. 근데 그 안에 387건이라는 그 기록 건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구글 셀에 이렇게 하나씩 그러니까 하나씩 쓴 게. 근데 387건 중에서 우리가 보기에 보도에서 돈을 받거나 업체나 제품을 홍보한 사례는 의혹되는 게 8건이었어요. 그 내용에서. 그리고 보도 프로그램이 아닌 일반 다른 프로그램에서 돈을 받고 제품이나 업체를 홍보한 사례가 13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돈을 받고 프로그램 재방송을 요청한 사례가 10건이 있었고요. 허위 협찬 증빙 의혹이 있는 사례들. 그러니까 이것은 돈을 실제로 주지 않았거나 돈 금액이 다르게 그 영수증을 띄워달라고 했다는 이런 의혹이 있는 것들. 그리고 특히 대기업 관련해서 뭔가 협찬고지를 위반했다 생각되는 그런 사례들이 6건이 있었습니다. 이거 말고도 보도를 통해서 광고 수주를 압력을 넣고 있다라는 메모가 적혀 있는 게 5건이었고요. 그리고 기자에게 광고 영업을 시키고 있다라고 하소연하는 내용이 또 7건 들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영업일지 한 달간의 MBN 미디어랩의 한 팀에서 나온 영업일지에서 한 팀이에요. 여러 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단 한 팀에서 한 달간 나왔던 메모에서 문제적 행위가 54건이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이것을 모니터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이렇게 거창하게 말씀드리는데 이 중에서 저희가 하나하나를 다 모니터링을 해서 이것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을 해서 조사를 해달라고
드렸습니다. 근데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정말 오랫동안 한 6달 동안 조사를 한답시고 붙들고 있었는데 나중에 결과가 나왔거든요. 결과가 나왔는데 MBN에는 1,00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했습니다. 거기에서 MBN에 과징금을 준 이유가 2건이었습니다. 그 2건 중에 한 건은 한국전력공사에서 경제포커스라는 MBN 프로그램에 한정 관련돼서 우호적인 방송을 해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한국전력공사에 대해서 칭찬하는 내용이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자원외교에 대해서 자원외교 비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자원외교가 실패했다라는 그런 내용을 방송하는 중이었는데 그 와중에 한전은 그래도 잘했다 이런 얘기를 막 하는 그런 방송이었거든요. 근데 좀 저희가 이 경제포커스라는 프로그램 모니터하지 않기 때문에 잘 몰랐는데 이 영업일지에 뭐라고 써 있었냐면요. 금년도 하반기에 컬러풀 아프리카에 선정되었던 그 건은 12월 경제포커스에서 소진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경제포커스에서 자원외교에 대해서 다뤄지며 한국전력공사에 부각시킬 예정이라고 써 있어요. 이렇게 메모가 써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이런 이상한 메모가 써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국전력공사가 하반기에 컬러풀 아프리카라는 방송을 만들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만들어 달라고 협찬을 했던 거예요. MBN에. 그런데 컬러풀 아프리카는 만들어지지 않았고 그것을 12월에 경제포커스에서 소진해 달라는 겁니다. 실제로 이 금액은 4천만 원이었어요. 4천만 원을 협찬을 했어요. MBN에. 그런데 그 어떤 프로그램을 만들어 달라고 했던 그 협찬금을 돌려받지 않고 이 컬러풀 아프리카라는 방송은 방송되지 못했거든요. 아예 기획 단계에서 취소됐는데 방송 돌려받지 않고 경제포커스에서 소진하겠다. 라고 써 있었고요. 실제로 경제포커스에 갔더니 그런 방송을 하더라는 거예요. 전력공사에 대해서 칭찬하는 그런 내용을 방송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명백하게 방송법을 위반한 것이에요. 왜냐하면 보도시사 프로그램에서 광고 효과를 주면 안 된다는 규정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하나가 분명히 걸렸고요. 그다음에 이제 MBN이 제가 2건 걸렸다 그랬잖아요. 1,000만 원 과징금을 받는 이유로. 근데 두 번째 것은 뭐였냐면은 농협 관련된 내용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MBN은 농협에서 판매 중인 과일이나 해산물 등을 소품으로 이용하면서 수차례 광고 노출, 진행자 언급 등 보도 프로그램에서 금지된 간접 광고를 제공했다. 이것은 방송법 제73조를 위반한 것이다. 이에 따라서 1,0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게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농협이라고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근데 정확하게 어떤 방송에서 어떤 것을 했는지 그 방송통신위원회가 당시에 자세한 보도자료를 내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제출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애초에 저희가 모니터에서 그것을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은 농협중앙에 관련해서 12월 23일 이런 메모가 있더라고요. 12월 2천만 원 협찬 확정. 실질적인 2천만 원 소진은 내년 구정정 싱싱경제로 소진 원하는 상황이며 일단 청구 명목은 동치미 협찬으로 결정. 이렇게 써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는 동치미로 돈을 내요. 협찬은 동치미로 내지만 진짜 원하는 방송은 동치미가 아니고 보도 프로그램의 일종인 경제포커스에 해달라는 거예요. 경제포커스 내에 싱싱경제라는 코너가 있었거든요. 그 싱싱경제에서 농협에 대한 내용을 풀어달라. 어떤 것을 넣어달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경제포커스에 그때 당시에 싱싱경제라는 정말 방송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방송에 뜨끈뜨끈 겨울 보양식 사골이라는 내용이 보도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메모가 12월 23일 메모였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방송은 12월 27일 날 있었습니다. 이거 누가 봐도 이 돈이 여기로 흘렀구나 볼 수 있죠. 동치미로 돈을 받아서 실제로는 시사 프로그램인 경제포커스에 이것을 사용한 거죠. 이 방송에서 뜨끈뜨끈 겨울 보양식 사골에서 하나로마트에서 농협 한우를 배경으로 해서 방송하더라고요. 이거는 진짜 누가 봐도 이거 굉장히 개연성이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이것 때문에 벌금을 받았는지는 과태료를 받았는지는 저희는 확인을 못하겠고요. 두 번째 이런 것도 있었어요. 12월 10일 영업일지에 농협과의 만남에서 엄지의 제왕 당근 아이템 노출 요청. 엄지의 제왕이라는 프로그램에 당근 아이템을 노출해달라고 요청한 거예요.
농협 1월 2천에서 3천만 원 사이 예상이라고 써 있어요. 그리고 가로 열고 분량 따라 결정 예정이라고 써 있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자, 문제는 이 메모만으로는 당근을 노출시켜달라는 것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방송을 또 열심히 찾아봤을 거 아니에요. 엄지의 제왕이라는 이 방송에서요. 2월 10일에 2015 설날 밥상 이렇게 바꿔라라는 방송이 있었어요. 아이템이 있었어요. 여기에서 당근 잡채를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면을 줄이고 당근을 많이 넣은 잡채를 만들어라. 그러면 건강에 좋다라는 내용이었어요. 1시간 25분 정도 방송하는 엄지의 재앙에서 11분간 당근 잡채를 소개를 했습니다. 제법 길죠. 방송은 전체적으로 당근의 장점을 이야기하고 당근이 많이 들어가도 잡채가 맛있을 수 있다라는 내용을 강조하는 것이었어요. 어떠세요? 굉장히 우스꽝스럽죠. 근데 이 광고가 만약에 저희가 이 메모를 보지 못했다면 이 방송을 정말 문제라고 생각하기에는 어려워요. 그냥 쓱 흘러갔을 거예요. 나도 한번 당근 잡채를 만들어 보고 싶다 했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어떤 방송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여러분들이 어떤 한 단면을 이렇게 딱 잘라서 보여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걸 보면서. 근데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원연이 애초에 미디어랩에서 문제적인 행위라고 판단했던 것은 387건 중에서 무려 37건이 의혹이 너무나 이건 명확하다. 시민단체가 그냥 대충 검색해봐도 너무나 명백하게 이 돈을 받고 이 방송이 나왔다라고 보여지는 내용들이 37건이나 있었다라는 것이었고요. 그런데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워낙 허술하게 이 조사를 하다 보니까 본인들 말로는 조사건이 없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인 조사건, 뭐 검찰 수사건 같은 게 없으니까 MBN한테 자료를 내놔라 해도 안 주고 농협한테도 자료를 내놔라 해도 안 줘서 혐의 없음이 다 나온 거예요. 모든 저희가 지적한 모든 건에 대해서 혐의 없음이 나오고 정말 몇 가지에 대해서만 혐의 있음이 나와서 이런 그 결과가 나왔고요. 그때 당시에 지금 방송에서는 이제 조금 그 부분은 너무 이 얘기만 해도 제가 3박 4일 하거든요. 미디어랩이. 그런데 그때 당시에 MBN 말고요. MBN 미디어랩도 과징금을 받았습니다. MBN이 받은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 2건이었고요. MBN 미디어랩이 받은 것은 엄청나게 많아서 2억 4천만 원을 그 과징금을 받았어요. 그런데 MBN 미디어랩이 받은 것은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서 돈을 받고 프로그램 재방송을 요청하고 돈을 받고 제품이나 업체를 홍보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청기누설이라든가 MBN에서 하는 굉장히 많은 건강보조식품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들은 거의 100% 그냥 나온 게 아니고 다 돈을 받고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아로니아, 뭐 별별 뭐라 그러죠? 그런 재료들 몸에 좋다는 것들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방송에서.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MBN만 그랬을 리가 없습니다. 다른 방송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그렇게 나왔던 모든 방송들에서 사실상 돈을 받았고 그 돈을 받아서 만든 프로그램을 한 번 만들어주는데 4천만 원. 그다음에 그것을 재방송할 때마다 다시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또 받았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방송을 했던 것이 실제로 문제가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지적을 받아서 벌금을 2억 4천만 원을 받았던 적이 2015년에 있었다는 거고요. 이런 조사가 지금 그 이후에는 한 번도 정말 민원연이 그 미디어랩을 입수해서 내서 조사가 된 것이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어떤 것도 걸리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럼 지금 다 그것이 수정됐을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방송에서는 그런 짓이 없을까요?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방송통신위원회가 이 비정상적인 영업행위 그 광고로 우리 박서근 대표는 이렇게 말하는데 돈 받고 엿 바꿔먹는다. 방송을 바꿔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돈을 받고 어떠한 형태로든 광고나 협찬이든 어떠한 형태로든 돈을 받고 보도나 일반 프로그램을 통해서 제품을 홍보해 주는 내용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시정에 그 자세히 조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실제로는. 그렇다 보니까 암암리에 많이 행해지고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저희가 오늘 지적했던 아까 그 농협의 고기 자판기 이것도 순수하게 고기 자판기라는 새로운 그 판매 기법이 생겨서 이것을 각 방송사에서 이렇게 뉴스에서 보도를 했을까? 게다가 내용도 너무너무 비슷한데 멘트조차 거의 비슷한데 아마도
무엇인가 열심히 영업행위를 해서 이루어진 보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얘기를 드리면서 사실은 방송사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고요. 우리 시청자들이 사실 이것은 너무 좀 냄새난다 이렇게 막 항의를 해줘야지 될 것 같아요. 이거 도대체 그리고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저는 적극적으로 조사도 필요하다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단순히 방송 내용만 가지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하는 거로는 해결이 안 돼요. 생각해보세요. 심의를 했는데 이게 돈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미디어랩의 그 영업 내용을 받아서 수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문제점 우리가 지적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2가지 아이템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 더 있는데요. 요거는 방송을 여러분들이 한번 직접 보시고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TV조선이 자사 탐사보도 프로그램의 내용을 자꾸만 보도해서 보여줘요. 홍보를 하는 거죠. 우리 탐사보도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굉장히 재밌다? 그러니까 이따가 봐라고 하면서 보도에서 뉴스에서 저녁종합뉴스에서 이걸 보여주는데요. 그것 자체도 저희가 굉장히 문제라고 이번 주에 보고서를 냈습니다. 너무 자주 보여준다. 사실 이런 행위 자체가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전에 MBC나 KBS에서도 굉장히 좋은 탐사보도 프로그램에서 정말 굵직한 그 아이템을 문제적 행위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그것을 탐사보도로만 보도하는 것이 아니고 프로그램으로만 보도하는 게 아니고 뉴스에서 아주 간단하게 그 핵심적 사안을 전해서 이 이슈를 알려야 되잖아요.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TV조선이 방송하는 내용들은 지금 어떤 이슈가 너무나 중요해서 그 이슈를 전하기 위한 방송이 아니고 그야말로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보세요라는 미끼 상품으로 홍보를 하는 것을 이 보도에 집어넣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질이 굉장히 떨어지고 주제가 관련된 주제가 너무 선정적이고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문제였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건 그 수준이 아니고요. 무슨 취재를 이렇게 하나라는 생각이 드는 내용이었어요. 한번 보세요. 이렇게 개에 물려서 응급실을 찾는 환자들이 한 해에만 2,000명이 넘습니다. 탐사보도 7이 그 실태와 대책을 취재했습니다. 반려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목줄 없는 반려견들이 주택가를 돌아다닙니다. 다가오는데? 오잖아. 그냥 가도 돼요? 심지어 개 주인은 개의 목줄이 풀려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따라가는데 아저씨 개가 다가와요. 대형견이 무는 힘은 얼마나 될까? 제작진은 개가 무는 힘을 수치로 측정해봤습니다. 셰퍼드가 무는 힘은 74kg, 20대 여성이 무는 힘은 21kg으로 측정됐습니다. 사람보다 3.5배나 무는 힘이 강합니다. 6주간 촬영 분량 6,923분, 카메라에 담은 개만 258마리. 잠시 뒤 방송되는 탐사보도 7에서는 반려견에게 물려 큰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보고 반려견 안전관리 대책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지난해 발생한 개 물림 사고는 무려 2,111건. 최근 반려견으로 인한 사고가 급증했지만 아직도 목줄 없는 반려견이 주택가를 돌아다닙니다. 다가오는데? 오잖아. 취재진을 경계하며 사납게 짖는 진돗개 흑구. 아저씨 그냥 가도 돼요? 안 물어요? 견주는 개의 목줄이 풀려 있는데도 그냥 지나가라고 말합니다. 그의 말대로 정말 안전한 걸까요? 어떻게 따라가는데 아저씨 개가 다가와요. 아저씨 자, 어떠십니까? 자, 이 보고서는 사실 우리 방송 보도 모니터를 하고 있는 배나은 활동가가 저에게 이렇게 URL을 탁 쏴주면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어떤 법적으로 문제가 어떤 조치가 방송심의 규정에 걸리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봤어요. 보시면은 이
개가 위험하다. 그러니까 반려견이 사람을 물 수 있다. 그러니 반려견을 잘 묶어서 이제 키워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거기에서 이 개를 풀어놓으면 얼마나 위험한지를 보여주다 보니까 제작진을 정말 이만한 개 앞에 그냥 세워놓고 제작진이 막 무서워하는 그런 모습을 그대로 보여준 거거든요. 이때 이 장면에서 지난해 물려 다치거나 숨진 사람은 2,111명. 반려견 사고가 늘어나고 있지만 아직도 목줄 없는 반려견들이 주택가를 돌아다닙니다 하면서 말을 하고 있을 때 진짜 목줄이 풀린 대형견 앞에 서서 제작진이 막 무서워해요. 어떻게 따라오는데 아저씨 개가 따라와요 라고 막 무서워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장면을 그대로 보여주면서 오히려 TV조선은 대형견인 세퍼트가 무는 힘은 74kg, 20대 여성이 무는 힘은 21kg으로 측정됐습니다. 아니 도대체 20대 여성이 무는 힘은 또 뭔지 나는 알 수가 없는데 아무튼 이렇게 사람보다 3.5배나 무는 힘이 강합니다라는 설명을 덧붙여줍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걸 찍다가 만에 하나 이 여성이 물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물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여성분을 그대로 노출시켜놨다? 걔가 얼마나 빨라요? 걔가 그냥 확 달려서 물면 누가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런 장면을 굳이 왜 만듭니까? 그러니까 이게 보도를 너무 쇼로 만들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방송이요, 실제로 탐사보도 7에도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아까 보여드린 그 영상에서 보도도 보여드리지만 탐사보도 7 영상도 그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런데 어찌 됐던 간에 반려견에게 실제로 물려서 큰 상처를 입거나 피해자를 만나고 개의 무는 힘이 얼마나 강한지 열심히 설명을 했어요. 그걸 그렇게 잘 아는 제작진께서 왜 사람을 제작진을 그렇게 위험에 내뭅니까? 그런 거 하지 않아도 충분히 우리가 개를 풀어놓으면 안 된다는 메시지를 전달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방송을 만드는 과정에서 그림을 만들기 위한 욕심을 너무 과하게 부려서 특히 게다가 여성분을 이렇게 앞에다가 세워놓고 그냥 개에게 노출시키는 이런 장면 자체가 굉장히 그 보호장치도 없이 이렇게 해놓은 것 자체가 너무나 무식한 행위다. 한마디로 반인권적인 행위다. 이것을 지적을 합니다. 사실 이런 내용은요. 그러니까 제작 과정 중에서의 인권 침해 이런 것은 방송 심의 규정이 없어요. 이거는 사실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방송을 만드는 과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방송의 결과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런데 우리 심의 규정에는 방송으로 인해서 인권 침해를 당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말은 여러 가지 있지만은 방송을 만드는 사람의 인권 침해 이 부분은 굉장히 부족하거든요. 근데 이것도 좀 보충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최소한 방송 제작 과정에서의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방송사마다 제작 가이드라인이 있거든요. 그 속에는 반드시 이런 내용이 들어가야 되겠다.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서 된 것은 다 인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소한 막아야 된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TV조선은 정말 방송 내용도 별로고 뭐 다 별로지만 제작 과정에서의 행위 자체도 너무나 심각했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제가 오늘은 혼자 하기 때문에 여기 둘 중에서 뭐가 더 나쁜지 제가 말하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 지금 저를 보고 비시시 웃고 있는 배시시 웃고 있는 안효강 흑던가는 뭐가 더 나쁜 것 같아요? 아 진짜요? 되게 충격적이죠. 예. 예, 사람들이 그거 잘 모르세요. 왜냐면 우리가요, 제가 또 말씀드리지만 그 MBN 미디어랩이 정말 우리가 엄청 노력해가지고 기자회견도 방통위 앞에 가서 한 4번 했고요. 그런데도 방통위가 발표를 안 해서 MBN 앞에 가서도 기자회견하고 막 돌아다니면서 굉장히 많이 알렸어요. 그런데 그렇게 난리를 쳐서 나온 결과가 고작 과징금 1,000만 원이었고 그나마 MBN 미디어랩이 2억 4천만 원을 받았으니 좀 그나마 다행이긴 하지만 그 많은 건수가 다 혐의 없음이 나오는 바람에 굉장히 실망하고 방통위에 대한 분노가 컸던 사안이고요. 사실 그 이후에도 저희가 이런 비슷한 사례들을 계속 제보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 많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정치적인 이슈, 정치적인 왜곡 보도도 많지만 돈을 받고 우리 시청자의 눈과 귀를 현혹하고 속이는 이런 방송에 대해서 제대로 감시하고 사실 이게 방송만 있는 게 아니고 신문은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사례들을 우리가 제대로 발굴해서 감시하는 것도 민원연이 해야 될 중요한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할 일이 더 많아져서 좀 스트레스를 받지만 아무튼 오늘 그러면 맴매는 종편대지의 맴매 맞을 당사자는 지금 MBC
KBS, MBN, 채널A가 한 농협의 고기 자판기 관련 보도로 하겠습니다. 맴매는 너무나 많은 다른 방송사들도 다 똑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또 네 방송사에게 맴매 3대씩 주겠습니다. 짝짝짝. 예,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칠게요. 다음 주에 이봉호 활동가와 같이 더 중요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떡해. 혼자 하니까 되게 쑥스럽다. 잠깐만, 멀쩡해, 머리?